Chapter 1. 한국의 인사해준. 한국에서는 상대에 따라 인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어 인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제스처입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난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 손을 가볍게 들거나 흔들어 반감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은 인사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주로 약수를 하며 인사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온손으로 오른발이나 온손을 가지고 약수를 하는 것을 의외입니다. Chapter 2. 한국에서 아둘하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팁. 대형마트에서는 종종 1+1, 2+1 또는 정말 독가와 같은 할인 행사를 여러 생필품보다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사게 반영합니다. 마트에서 나누어 주는 전단지를 통해 할인 상품 및 할인 금액, 추천 상품을 등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특정 상품을 싸게 구매하거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 가구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는 대부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3. 한국의 도시 코리아크 서울로. 한국에서는 한 개의 도시 서울과 한 개의 더블사지시, 제중, 6개의 광역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관주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주변에 인천, 경기도와 함께 수도관을 이루며 이 지역에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세종 더블사지시 2012년에 행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구역부,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교통이 과학의 중심지인 대전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세계적인 규모의 부산항에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인근에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 울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남동쪽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정유산업의 도시인 대구가 있고 남서쪽의 전라도 지방에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광주가 있습니다. Chapter 4. 한국의 좌식 문화. 한국인들은 방이나 마루에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식 문화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좌식 문화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좌식 문화가 현대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은 온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도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밖에서는 주로 소파나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집안에서는 자주 따뜻한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쉬기도 합니다. Chapter 5. 액력과 음력. 한국의 달락을 보면 군추자와 함께 적군추자로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추자와 양력 기준으로 한 날짜이고 적군추자는 음력 기준으로 한 날짜입니다. 한국에서 양력과 함께 음력 아직 사용하기 때문에 달락에도 양력과 음력 함께 표시해 줍니다. 의사나 학교, 정부기관 등 일정은 모두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복절이나 강군날 등 국경일이나 법적 공휴일도 양력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전통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은 음력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양력 1월 2일과 음력 1월 2일 새 잡달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가 전통되는 한국에서 예수님과 부처님이誕생일이 모두 공휴일인데 예수님의誕생일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양력 기준으로 부처님이誕생일은 4월 7, 8일 음력 기준으로 기념합니다. 생일의 경우에도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함께 쓰이고 있어서 진짜 생일이 아닌 날에 백화점이나 병원에 동물로부터 고객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를 받든 해보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하루. 한국 직장인들은 대부분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중형차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여기지 않은 일로 얼음을 깎기도 합니다. 점심은 보통 한두 사이에서 1시 사이에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구내식당이 없으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먹습니다. 점심 같은 부서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지 못한 업무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취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정대군 대부분 SC 하지만 이를 다 끝내지 못할 때는 약군합니다. 백군 후에는 사인 비로와 주들에서 불고 뒤먹으로 다치기 위해 산산한 등들을 회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철분 전이나 퇴근 후에 자신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의거를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챕터 7 날씨.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4월, 5월 은 따뜻하며 불꽃, 영상홍과 가둔 아름다운 꽃이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봄맛이 꽃 구경도 가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즐깁니다. 여름, 6월부터 8월에서는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변이나 교육으로 휴가를 다닙니다. 밤에는 엘리아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을 9월, 11월에는 맑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행색식으로 굽게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산으로 행을 다니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 학교, 운동회나 축제 등과 같은 중요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겨울은 12월부터 2월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매우 춥고 강물이 열기도 합니다. 높은 지대는 눈이 많이 내려 숲이나 숲길이 모두 운동과 가을 주거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 춥고 4일 따뜻한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가을보다 시원한 경치가 아름다운 봄과 겨울은 좋아합니다. 그런 예전에는 이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진 것을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챕터 8. 높임말과 반말, 실제바사를 우짜바사. 한국에서는 높임말과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우가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하며 반말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조금 만난 사람이나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우가 높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많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나 대화 상대에 따라 높임말을 반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자주와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탈이나 아들을 번명하게 반말을 하는 것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높임말과 반말은 존중의 정도뿐만 아니라 친밀감의 정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hapter 9. 한국인의 식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합니다. 밥은 한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잘로 짓습니다. 국은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된장국이나 미역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나 나물과 같은 밥에 겉들어 먹는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보통 반찬을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최근에는 음식과 증가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편의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하면 레시피를 통해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원하는 메뉴와 기술 옵션 선택하는 후에 결제 버튼을 누르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주문에 완료하면 되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기술을 이용하면 메뉴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주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덕분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apter 10. 무인 판매점. 무인 판매점은 사람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자동도인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기계입니다. 보통 고객이 권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이 그립니다. 그와 같은 센서, 카메라, RFID, 프리퀀시 레디오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 등을 활용 고객 이미장에 선을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전 거래를 하면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무인 판매점은 무인 서버, 무인 편의점처럼 음료수, 과자, 카페라면, 생필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것도 있고 무인 생수 판매점, 무인 계란 판매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라면 판매점, 무인 과일 판매점, 무인 문구점과 같은 특정 상품만 출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인 세탁소나 무인 카페, 무인 골프장 등 무인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판매점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처럼 어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1. 수리기 분리 배송. 한국에서는 수리기를 버릴 때 수리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수리기의 종류에 일반 수리기, 음식물 수리기, 치워용품 간혹 그리고 대형 수리기가 있습니다. 일반 수리기는 중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버리는 날짜는 장소에 정해져 있는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중량제 봉투에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있는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자리가 있습니다. 음식물 수리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할 후 버려야 합니다. 탈피나 달걀 껍데기와 같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수리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수리기는 음식물 수리기 수거통에 버리거나 수거통이 없을 때 중고 음식물 수리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생활용품의 종류에는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등 병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Chapter 2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하여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간의 이동에 가장 널리 이용되어 있는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입니다. 조리는 부산동의 대도시의 중소도시 연결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으며 주요 노선들이 심야 시간에도 운행됩니다. 가까운 도시 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상버스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지하버스 이용하면 도시 곳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주 대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어 철도를 이용할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열차에는 기대역사디와 같은 고속열차와 스마일로 목공화호 등과 같은 일반 열차가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요금이 좀 비싸지만 빠르게 편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강국의 최남단 도시인 부산까지 2시간 반쯤 걸립니다. 고속버스는 기차 등의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를 애매할 것을 중습니다. 대전, 관주 등과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시 안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독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손을 들어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모바일 돈을 통해 편리하게 택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Chapter 3 한국인의 종교 꾸린 한국 드라마. 한국이 개인의 종교가 존중받는 대중의 국가입니다.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이 다름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20%를 그게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 17%로 천주교 11%로 순입니다.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신자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신야 생활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상담에서 미사를 드리며 개신교 신자들은처럼 다양한 종교를 활동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과 단생일을 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과 부처님이 단생일을 부처님 어찌날 음력 4월 7, 8월 8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교회나 절에 사람들이 많이 멉니다. 도로명 주소. 한국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도로명 주소란 시정된 도로명 기준으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의 이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를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만 있지만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회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도로명 주소는 영어와는 반대로 군 단위부터 시작하여 점자 접근 단위로 적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다음과 같은 구성됩니다. 시도 해당 건물이 위치한 시나 도를 나타냅니다. 회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시 군교, 시나 도의 하위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외 경구구나 군, 도, 경기, 시, 도, 군 있습니다. 회에서는 종로가와 중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명, 행정건물이 위치한 도로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7, 8자로 이상의 경우에는 퇴로 이 자로에서 7자로까지 도로보다 좁은 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달구별도로, 테헤란로, 소담길 등 이어 있습니다. 이에서는 시작로와 중가로가 이어 해당됩니다. 이 건물 번호 해당 건물을 번호 나타냅니다. 왼쪽으로 건물을 홀수, 오른쪽으로 건물을 홀짝수로 표시합니다. 위에서 161과 345가 이에 해당합니다. Chapter 15 한국의 전통 의상 꾸리아고 브라긋 코팔라. 한복은 한국인 전통 의상입니다. 한복은 색상이 화려하며 디자인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환이나 결혼과 식과 같은 특별하고 중요한 날에 전통 한복을 입습니다. 남성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조끼로 구성되고 여성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됩니다. 한복은 자연스러운 주름과 풍성한 실루엣으로 무슨 장점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복은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요즘에는 전통 한복은 개량하여 만든 생활 한복은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한복은 전통 한복보다 디자인이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언제나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은 변화는 한복은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들이 음악이나 영역이나 역할을 통해 따라 색깔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결혼식에서 다랑 신랑이 어머니는 보통 푸른색 기둥의 장점이 한복을 입고 신부의 어머니는 분홍색 기둥의 단아한 한복은 입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복은 페스티벌이나 한복 패션쇼 등과 동해에 한복의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노력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Chapter 16 한국의 주거할 때. 한국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고층 아파트도 빠르게 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을 51.9%를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하고 보안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서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트, 운동시설 같은 편의시설과 가끔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에는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도 남듭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낮지만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에 짓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보통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도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구가 중요하면서 학교나 직장 근처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는 젊은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침실이나 화장실, 주방이 잘 공간에 있어 편리하게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점점. Chapter 7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이 가진 나라입니다. 수도인 서울에는 경복궁과 정덕궁 등 조선시대의 근육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으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정덕궁은 뷰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전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을 현대적인 빌딩과 어우러져 서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경주는 옛날 진라의 수도였던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서불남과 신라의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불교사에는 아름다운 전선을 지닌 석가담과 답보답이 있습니다. 석굴남에는 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통하여 신라의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유산인 말 살 때 배로는 없는 것을 안동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산사원 등과 조선시대의 입구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하회마을에는 전통 가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1999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트 영왕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순사원은 조선시대의 고유구간으로 건물과 전원의 한국의 전통적인 위축 감각 잘 보여줍니다. Chapter 18 한국의 여가생활. 추후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출퇴근 시간에 다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한국인들은 여가 시간이 늘어나겠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 2023에서 실시간 국민여가 활동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의 평균에는 36시간, 주말에는 55.5시간 일하고 합니다. 한국은 19명 가운데 6명인 자신이 즐기는 문화를 및 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가장 많이 하고 여가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 시청 60%를 7%를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책 및 걷기 47.5%를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 47.3%로 그 뒤에 이어있습니다. 이어 접담 동하여기 33.8%, 쇼핑 의식 26.3%, 인터넷 검색 영상 변경 25.3%, 친구와의 만남 22% 중입니다. 한국 일과 삶은 조화로운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여가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에 관한 전문 서적이 출간되기도 하고 대학에 관한 학교가 개설되기도 같습니다. 군 부담 없이 여럿이 즐길 수 있는 바꾸 걸거나 부설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로 시설도 정실되고 있습니다. 독일 한날 먹는 음식. 한국 사람들은 독일 한날 먹는 음식에 무엇을 있을까요? 미국은 생일날 먹는 음식인데 소고기나 멸치 등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이 풀린 미역을 넣고 끓인 국입니다. 미역국은 헌데 어머니가 아기를 넣은 후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기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덥고 습한 여름 중 가장 더운 먹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어린 달걀 인심이라 참쌀밤, 마늘과 같은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고 푹 끓인 음식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러 기운이 없을 때 삼계탕을 먹으면 제 힘이 납니다. 떡국은 전날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 소고기, 멸치 등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홍닭을 넣고 끓인 다음 계란, 치단이나 김밥 등과 어울러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여 스스로 덕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Chapter 20 배달앱, 딜리버앱. 한국 음식 배달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화와 앱을 통하여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장소로 빠르게 간편하게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배달앱을 통장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 더욱 편리하였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을 배달 앱을 통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등 여러 종류가 음식 중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주문한 때는 다른 사람 사용자들을 남길 평점과 리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은 현금카드, 신용카드,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용자들에게 할인해 주거나 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문한 음식을 현재 조리 중인지 배달 중인지를 실시간으로 할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달 앱을